안녕하세요. 초의 불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100%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지만 독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불을 통해 조리할 경우 영양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은 날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생으로 먹으면 위험한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팽이버섯입니다. 최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작년 12월까지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은 36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4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임신부 2명은 유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고 이미 산 버섯은 폐기할 것을 당부했는데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식중독균은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었던 리스테리아균입니다. 한국은 팽이버섯을 생으로는 잘 섭취하지 않지만 미국은 샐러드 형태로 먹는 등 식문화가 달라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균에 감염되면 근육통, 설사, 고열 등에 시달리게 되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뇌수막염, 폐혈증, 유산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국내에선 자연산 송이, 서기, 능이버섯 등을 생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버섯은 약간의 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은 70도 이상에서 3에서 10분 정도 가열하면 죽어 없어지기 때문에 조리한 뒤 먹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달걀입니다. 날달걀은 살모넬라균의 포함 가능성이 있으므로 날달걀을 그냥 먹는 행동 역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면에 계란을 넣은 후 손을 씻지 않고 계란을 깨고 그 손으로 계속 요리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살모넬라균입니다. 이 균은 식중독뿐 아니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날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날달걀은 식도로 넘어가는데 성대는 후두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날달걀과 성대가 만나는 부분이 없어서 성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물을 마시면 성대의 움직임이 원활해지고 성대를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 갈라지지 않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덜 익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을 파랗게 만든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아직 제대로 익지 않아 연두색 또는 초록색 빛을 띠는 덜 익은 토마토도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익지 않은 토마토를 날 것으로 섭취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물질 때문에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나 구토, 설사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성분은 물에 끓여도 잘 제거되지 않고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록색인 토마토는 후숙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의 씨앗입니다. 식물은 균이나 바이러스,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화학 성분은 보통 씨앗에 많은데 몇몇 과일의 씨앗에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 섭취하면 체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의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아미그달린은 우리 몸의 효소와 만나면 유독물질인 청산을 생성하고 시아나수소가 물에 녹으면 청산가리 계열의 독성인 시아나수소산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와 살구, 복숭아, 체리, 자두, 매실 씨앗에도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과육뿐 아니라 씨앗까지 건강에 이로운 과일로는 수박, 참외, 포도의 씨는 안심하시고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흔히 감자에 싹이 나면 먹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싹이 난 감자와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독성 성분인 솔라닌, 차코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적혈구 파괴, 운동중추 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독성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감자의 초록색 부분은 열에 익혀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났거나 껍질이 초록색인 감자는 아예 먹지 않거나 싹이 난 부위를 충분히 잘라내고 먹어야 합니다. 또한 감자는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를 생으로 먹게 되면 가지 속 솔라닌의 독성으로 구토뿐 아니라 현기증이나 설사, 심할 경우 위경련도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시 가지에 열과 기름을 더하면 지용성 비타민을 활성화해 영양가가 증가하는데 가지를 가장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후 팬에 적당한 온도로 굽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생아몬드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아몬드는 스위트 아몬드라 하며 단맛이 나는 계량종은 생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쓴맛이 나는 비터 아몬드처럼 일부 종의 아몬드에는 사이한 화물 계통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잘못 먹었다간 설사나 구토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기생충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생충 가운데 간흡충은 담도암을 유발합니다. 간흡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은 기생충으로 약 130만 명이 감염되었다는 통계가 있으며 주로 잉어과의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담석, 담관염, 담낭염 등이 생기게 됩니다. 평소 민물고기 회를 즐기는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대변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9번째는 강낭콩입니다. 강낭콩에는 렉틴과 트립신 억제제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렉틴은 식물이 동물들의 대항에 만든 일종의 독성 물질인데 본질적으로 동물이 음식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입니다. 생강낭콩에는 피토해막, 글루티닌이라는 높은 수준의 렉틴이 들어있는데 날 것이나 덜 익혀서 먹으면 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생닭입니다. 닭을 생으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간혹 덜 익혀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4세 남성이 닭고기 회를 먹은 뒤에 톡소카라증이라는 보기 드문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톡소카라증은 주로 개에 기생하는 회충에 의해 감염되어 개 회충증으로도 불리며 이 회충은 눈에 들어가면 시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생닭에는 캄필로박터균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의 원인균이 많이 있는데 덜 익혀진 닭을 먹을 경우 그 부분에 남아있는 박테리아로 인해 심한 경우 체내의 장기에 심한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끓는 물이나 불에 구워서 조리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은행도 꼭 조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은행에는 청산이라는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설사 증세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에는 마비 증세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효능을 기대하고 섭취한다면 꼭 익혀 먹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는 성인 하루 10알, 어린이 하루 3알로 은행의 하루 섭취 권장량을 정하였습니다. 최근 유기농 채소나 중국산 김치 등의 수요가 늘면서 이들 식품을 매개로 기생충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기농 채소는 농약을 쓰지 않고 중국산 김치의 배추는 여전히 인분을 거름으로써 기생충이 번식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 즉 어지러움이나 반복되는 복통과 항문 주위의 가려움증을 호소하거나 날 것을 자주 먹거나 기생충 감염이 높은 지역에 사는 경우는 1년에 1에서 2번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